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볼보의 스웨디시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 S90입니다. 신형 S90은 2차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내외장 디자인 변화와 함께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B6 트림은 삭제가 되면서 B5 단일 트림으로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되는데요. 기본 트림 플러스는 6,530만원, 울트라 트림은 7,130만원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형이기 때문에 외장 컬러도 신규 컬러가 도입이 되었는데요. 멀버리 레드라고 고동색과 레드 와인의 그 중간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승해 볼 차량은 아주 퓨어한 화이트 바디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에도 있었던 컬러입니다. 그래서 부분 변경이 되면서 전면부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절제된 우아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형 XC90과 비슷한 격자형 그릴이 전면부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그릴 패턴만으로도 신형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헤드라이트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간주행등이 두껍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형은 이렇게 이원화가 되면서 좀 더 얇아졌고요. 또한 방향지시등을 켰을 경우에는 순차 점등식 턴 시그널로 들어갑니다. 라이트까지 변경이 되어서 확실히 깔끔하고 예쁜 느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쪽에 에어 인테이크도 세로형으로 배치를 하면서 약간 더 차체가 커 보이는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제일 최하단부에는 크롬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크롬 라인이 두껍게 들어가 있어서 약간 올드한 느낌을 가져갔다면 신형은 조금 더 얇게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일 것 같습니다. 자, 신형 S90 측면부로 왔습니다. 전후 범퍼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신형 S90의 전장은 5090mm, 또 휠베이스는 3060mm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플래그십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브라이트 테마라서 뒤에로 몰딩이 크롬이 들어가지만 다크 테마를 선택을 하시면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가면서 좀 더 예쁘게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신형답게 신규 휠도 도입이 되었는데요. 또한 기존에는 18인치, 19인치가 들어갔지만 신형은 기본은 19인치, 지금 이 차량은 울트라 트림이기 때문에 20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타이어는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가 들어가면서 255에 35 사이즈가 적용이 됩니다. 확실히 휠이 커지면 커질수록 타이어가 슬림해져서 코너링이라든지 아니면 핸들링이 굉장히 날렵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한 휠 디자인도 블랙과 크롬이 번갈아 가면서 럭셔리한 느낌이에요. 볼보 차량들은 주요 캡을 넣으면 이렇게 옥탄가 95 이상을 권장합니다. 고급 휘발유를 넣어야지 제 성능을 느낄 수가 있고요. 간혹가다 일반유를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그리고 캡 리스 방식이기 때문에 셀프 주유를 했을 때 좀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신형 S90은 전면부에서도 대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후면부도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리어램프의 디자인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일단 T자형으로 들어가면서 확실히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세히 보면은 B급 형식의 디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예쁘게 느껴지고요. 디자인 자체가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리어 쪽은 거의 다 금형틀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하고 비교했을 때 번호판 위치가 기존에는 이 아래쪽에 있었지만 신형은 위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서 범퍼의 디자인도 슬림해지면서 크롬 라인들이 좀 더 얇아졌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 핸즈프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기본 적재 용량은 436리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닌 마일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플로어가 좀 더 아래쪽에 나와 있어서 적재는 꽤 많이 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또 좌우 쪽에는 약간의 이러한 수납 공간도 있어서 디테일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짠! 이번에는 신형 S90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울트라 트림 기준으로 실내 컬러는 총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카다멈 앤 차콜 인테리어 컬러입니다. 고급스러운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확실히 만졌을 때 부드럽고요. 또 시트 두께 대비 앉았을 때의 착자감은 정말 편안합니다. 자동차 시트라기보다는 가구점에서 볼 수 있는 편안한 의자에 앉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좌석도 이 앞좌석을 또 연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체구의 성인 남성들도 편안하게 탑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울트라 트림이라서 통풍 시트와 함께 마사지 시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고급스러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울트라 트림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센터 쪽에도 약간의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의 이 컵홀더 재질이 약간 다크한 우드가 들어가 있었지만 신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라이트한 우드 패턴이 들어가면서 훨씬 더 따뜻한 느낌을 가져다 주고 있고요. 이렇게 슬라이드를 밀면은 안쪽에는 컵홀더가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외에 오레포스 기어 레버와 시동 버튼은 기존하고 동일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운전석도 기존 S90하고 비교했을 때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디지털 클러스터의 그래픽이 아주 살짝 바뀐 것을 제외하면은 기존하고 거의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역시나 이 중앙부에 있는 디스플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형은 11.2인치로 확장이 되면서 SDB,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로 거듭난 만큼 다양한 어플들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신형의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루팅 기능이라든지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알아서 차가 능동적으로 제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느껴지고 있고요. 또한 기본적으로 T맵 내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폼 프로젝션을 이용을 안 하더라도 편리하게 길찾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에어벤트가 살짝 이제 앞으로 약간 전진이 되었거든요. 그러한 디테일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드 패턴이라든지 크러쉬 패드의 내장재가 기존 S90하고 비교했을 때 재질과 컬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쪽에는 따뜻한 패브릭이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컬러가 바뀐 우드 그레인이 들어갑니다. 확실히 재질 변화와 컬러 변화만으로도 새로운 느낌을 가져다 주고 있고요. 또한 이 차량은 최고 트림, 울트라 트림이기 때문에 바월스 앤 윌킨스 사운드가 적용이 됩니다. 총 1400W가 넘는 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급 이 가격에서 누릴 수 있는 스피커 중에선 S90에 들어가는 B&W 스피커가 가장 좋게 느껴져요. 그리고 도어 트림도 센터와 마찬가지로 따뜻한 컬러를 가지고 있는 원목과 패브릭 가니쉬가 적용이 되고요. 또 바월스 앤 윌킨스는 이렇게 위쪽에 로고가 한 번 더 붙습니다. 메모리 시트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주간이라서 잘 안 보이지만 야간에는 센터와 함께 도어 트림에도 은은한 무드 등이 같이 들어옵니다. 타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를 선택을 할 수는 없지만 정숙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90은 기본 트림부터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됩니다. 요거는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개폐가 되는 선루프 타입이기 때문에 개방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룸램프도 기존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선바이저를 열게 되면은 램프가 같이 나오는 타입입니다. 제가 나오네요. 짠! 이번에는 신형 S90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확실히 플래그십 세단답게 공간에서 오는 여유로움이 장난이 아닙니다. 1열 시트를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잡았을 때 제 기준으로 레그룸은 2뼘 반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헤드룸은 주먹 한 2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이 머리가 닿는 부분에 쉐임이 져가지고 의외로 헤드룸이 여유롭게 느껴지고 있고요. 또한 동급 수입차하고 비교했을 때 볼보의 S90은 전륜 기반의 차기 때문에 2열 공간이 압도적으로 넓습니다. 아무래도 후륜 기반 차들은 샤프트가 지나가기 때문에 2열 공간이 조금 협소한데 S90은 동급에서 2열 공간이 가장 넓습니다. 다만 중앙부에 보시면은 이 차량이 AWD 4륜구동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센터턱이 조금 높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공조 시스템을 터치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선과 함께 통풍 시트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한 안쪽에도 C타입의 충전 포트와 함께 시거잭까지 같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90은 동급 대비 또 하나 기본 옵션이 있는데요. 바로 다기능 센터 암레스트입니다. 요거는 E클래스나 5시리즈의 기본형에는 없거든요. 다기능 암레스트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컵홀더와 함께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별도로 윈도우라든지 도어를 조절을 할 수 없지만 그 조절 패널이 바로 우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뒷자리, 제가 앉은 자리는 가장 상석이기 때문에 앞자리의 시트 조절부터 선루프와 함께 여기 윈도우도 같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자리를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여기서 조이스틱으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S90은 기본적으로 전동 썬블라인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고급차를 탔다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한 위쪽에 썬루프도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2열에서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많아서 그런지 플래그십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저는 신형 S90 B5 트림을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울트라 트림이라서 바월슨, 윌킨슨 스피커부터 통풍 시트, 마사지 시트, 또 20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S90은 파워트레인이 제가 타고 있는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T8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가 됩니다.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MHEV 차량이기 때문에 48V 전기 시스템이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은 2.0 가솔린 터보 엔진에 자동 8단 변속기가 맞물려 있습니다. 일단 파워트레인만 보면은 기존 S90하고 변화가 된 점은 없습니다. 여전히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엔진도 똑같고 미션도 똑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풀체인지 직전에 부분 변경이나 연식 변경 때 약간의 파워트레인 미세 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엔진 매핑을 하거나 아니면은 변속기 로직을 살짝을 튜닝해서 부드럽게 하거나 스포티하게 하거나 세팅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외관 디자인의 변화가 전반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었다 보니까 주행 감각도 살짝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첫 주행 느낌은 정말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플래그십 세단을 타고 있습니다. 제가 또 세단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플래그십은 정말 이 차량의 정수를 느낄 수 있다, 이 브랜드의 정수를 느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플래그십이다 보니까 해당 브랜드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또한 정숙도라든지 승차감이라든지 차량의 밸런스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기 때문에 웬만한 플래그십은 다 고급스럽죠. 아무튼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S90이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다시 타봤는데요. 기존의 S90이 가지고 있었던 편안함 감각을 신형 S90도 똑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도로 주행을 했을 때에는 정말 편안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얘가 준대형에서 대형 그 사이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차가 큽니다. 전장이 5m가 넘기 때문에 운전이 좀 뭔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은 몸놀림이 은근하게 가뿐합니다. 또한 이 차량이 공차 중량이 1.8톤이 조금 넘습니다. 플래그십 치고는 엄청나게 무거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벼운 차는 아닌 거죠. 근데 이렇게 밟았을 때라든지 주행을 했을 때 차량의 무게가 무겁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숙도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속 80km 정도로 주행하고 있고요. 요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한번 내려볼게요. 날씨가 진짜 좋아요. 이제 닫아보겠습니다. 혹시 이거 윈도우 닫힐 때 자세히 보셨나요? 일반적인 차들은 내려갈 때랑 올라갈 때의 속도가 비슷합니다. 훅 올라가면 훅 닫히고 이러는데 S90은 초반에는 이제 내려갈 때는 천천히 내려가다가 갑자기 스피드가 빨라지고 다시 올라갈 때에도 빠르게 올라가다가 다 닫히기 직전에는 정말 천천히 세밀하게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테일들이 확실히 플래그십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기본 트림부터 전유리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됩니다.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지금 덤프 트럭이 있거든요. 야, 진짜 잘 막아준다. 여기서 윈도우 살짝 내려볼까요? 이렇게 시끄러운 덤프트럭 있고 다시 창문을 닫아볼게요. 실내 정숙도는 정말 조용합니다. 정말 조용해요. 특히 외부 소음 유입을 잘 막아준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SUV가 아니고 세단이기 때문에 고속에서
속도를 올려서 가면 갈수록 풍절음이 잘 안 들립니다. 외부 소음 유입도 잘 안 되지만 풍절음도 잘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내 정숙도는 조용합니다. 다만 아쉬운 포인트가 있다면 지금 약간 안 좋은 노면 상태, 드등드등 이제 기찻길 아니에요. 지금 자유로 가고 있습니다. 포트월 있고 땜빵 있고 난리야. 지금 거의 뭐 오프로드입니다. 요런 안 좋은 노면 상태를 지나갔을 때 정숙한 윈드 노이즈에 비해서 로드 노이즈는 살짝 올라오는 편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20인치 휠이 껴져 있어서 타이어 편평비가 35입니다. 엄청나게 얇은 타이어죠. 보통 요 정도 스펙은 고성능 차량에 많이 들어갑니다. 막 400마력대, 막 500마력대, 막 미친 듯이 막 쏜살같이 튀어나가는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을 보통 3호 사이즈 정도의 타이어가 장착이 되는데 S90에 이렇게 얇은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리 이음새라든지 노면 상태 안 좋은 구간 이런 데를 갔을 때 타이어에서 충격을 흡수를 잘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보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계절, 그러니까 올웨더 타이어가 아닌 서머 타이어가 장착이 됩니다. 다른 타이어와 비교했을 때 서머 타이어는 좀 이제 로드 노이즈가 많이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거기서 또 하나 이 로드 노이즈가 올라오기 때문에 타이어만 조금 바꾼다면은 어느 정도 상쇄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또 새로 포장된 길이기 때문에 되게 조용하죠. 그래서 하부 방음만 보자면은 사실 E 클래스나 5 시리즈가 좀 더 잘 막아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속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볼보 차량들에게 드라이브 모드가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신형 S90도 드라이브 모드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내가 엑셀 가감속만으로 어느 정도의 가속력을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속도를 조금 낮추고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얍! 초반의 가속감은 뭔가 자연흡기처럼 자연스럽게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나고부터는 터빈이 샥 돌아가면서 오, 스피드가 괜찮아요. 빠르게 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터보 차저가 달려있는 엔진인데 초반 가속감은 이렇게 쑥 밟았을 때 보통의 자연흡기 차량들이 이렇게 조금 약간의 시간 텀을 두고 반응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속도가 붙고 나서부터는 이 차량의 파워가 느껴집니다. 파워가 느껴져요. 특히나 과거 같은 경우는 300마력대의 B6 트림이 있었는데요. 신형은 B6 트림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B5만 남게 되어서 247마력에 35.7토크, 요건 이제 기존하고 동일한데요. 다만 세팅을 살짝 다르게 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초반의 가속력은 오히려 약간 대형 차들처럼 움직여주고 있지만 속도가 붙고 나서부터는 한 중형차를 탄 것처럼 되게 스피디하게 또 쏜살같이 달려나가지고 있어요. 오, 나름 가속감이 화끈합니다. 화끈해요. 신형 S90은 변속기가 자동 8단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레드존은 7000부터 8000rpm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세팅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고속 한계치가 좀 넓다라고 느껴집니다. 또 이게 스포츠 모드가 없긴 하지만 이렇게 매뉴얼 모드, 오레포스 기어 레버를 한번 당기면은 매뉴얼 모드로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속도 올린 다음에 다운시프트, RPM을 고RPM을 잘 사용을 안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5단 한 번 더 다운시프트, 이러니까 RPM을 3500 정도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한 번 더, 지금 4단이거든요 4단으로 하니까 한 4000rpm 정도 사용을 해주고 있네요. 확실히 이렇게 매뉴얼 모드로 진입을 바꾸고 달려보니까 고속 한계치가 넓다는 게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대형 세단 같은 경우는 장거리를 갈 확률이 좀 더 높기 때문에 고속 한계치를 넓게 뽑아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기존 S90하고 비교해도 좀 더 고속 한계치가 넓게 세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2000cc 엔진, 그러니까 얘가 4기통 엔진이거든요. 4기통 2000cc 엔진의 엔진음이 좋기는 좀 어렵습니다. 보통 대배기량을 가야지 막 조금 엔진음이 좋아지고 또 V6, V8 가야지 막 우르렁 거리는데 볼보 라인업에 들어가는 2.0 가솔린 터보 엔진의 음색이 은근하게 좋습니다. 살짝 다시 밟아볼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운전자인 저는 다르거든요. 다릅니다. 4기통 2.0 엔진들 중에서 사운드만 봤을 때에는 꽤 고급스러운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운드 맛집이라서 그런가? 이 엔진음도 다르네요. 오늘 플래그십 타가지고 너무 신났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RPM에서는 화끈한 엔진음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 2000rpm 이하, 그러니까 1000 얼마일 때는 또 엄청 조용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뭔가 반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제가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클러스터에 이렇게 뭔가 배터리 아이콘이 있는데 배터리 아이콘이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화살표로 슈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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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회생제동을 보여주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내연기관 베이스에 48V 시스템을 사용하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라서 그런지 이러한 포인트가 순수 내연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전기모터 주행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렇게 정차했을 때에는 ISG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렇게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에는 아주 살짝 이 48V 전기 시스템이 도와주면서 부드럽게 출발이 가능합니다. 부드러워요. 확실히 일반 순수 내연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정차했다 출발하면은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들은 진짜 부드럽게 출발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전방에 좁은 유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S90의 핸들 감각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얘는 지금 360도 어라운드 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도 되고 전방도 되고 후방도 되고 또 나름 깔끔하게 보여주고 또 광각 렌즈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화각이 넓습니다.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 전장이 5m가 넘는 차를 약간 보도블록 밟았어. 아무래도 이게 뭐 스티어링 감도를 바꿀 수 있다고 하긴 하지만 길이가 무려 5090mm입니다. 엄청 긴 거거든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그런지 어쩔 수 없는 회전 반경이 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길이 전장만 긴 게 아니라 휠 베이스도 지금 3m가 넘습니다. 엄청 크죠. 그러다 보니 방금처럼 좁은 구간을 돌아 나갔을 때에는 아무래도 회전 반경이 커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 보통 전장이 5m가 넘고 휠 베이스가 3m가 넘는 차들은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으면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도면은 후륜 조향 없이는 좁은 구간을 탈출하기가 어려울 때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물론 뭐 저는 맨날 운전을 하기 때문에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후륜 조향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천지 차이기 때문에 후륜 조향이 살짝 한 2.5도에서 3도만 들어가도 되게 달라지거든요. 후륜 조향까지 같이 있다면은 좀 더 퍼펙트한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S90의 선의 능력도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따로 없고 제가 핸들, 스티어링 휠 모드만 단단함,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얘는 전륜구동 차량이고 4륜구동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거 롤링이 좀 들어온다. 아무리 이게 20인치 제일 큰 휠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너무 큽니다. 이 덩치에서 오는 포스, 압도감 때문에 방금처럼 코너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롤링도 발생이 되고요. 또 그립력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얘가 지금 4륜구동이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살짝 아쉽습니다. 또 이게 전장도 길고 휠 베이스도 길어서 그런지 언더스티어가 좀 크게 나요. 크게 납니다. 자, 이번에는 급주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으로 해볼게요. 촥 했을 때 안 돼. 얘는 스포츠 주행하면 안 돼요. 롤링도 롤링이긴 하지만 차가 휘청거립니다. 차가 진짜 길구나. 나 기차 탄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휘청휘청 반응을 해주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급조양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급조양을 하면은 차가 약간 배 탄 느낌이 들기도. 그래서 이 S90으로 펀드라이빙을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못해서 안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한 100번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S90은 할 수가 없어요. 휠 베이스도 너무 길고 차체 사이즈도 크고
또 얘가 전장도 길기 때문에 그런 펀드라이빙을 했을 때 무게중심이 많이 흐트러진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신형 S90에 들어간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을 써보겠습니다. 이 핸들 좌측에 버튼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꼭 누르면은 바로 세팅이 되고요. 속도도 1km 단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차와의 간격 조절과 차선 보조, 핸들 보조도 약간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핸들에 손을 놨을 때 되게 안정적으로 차선 중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안정적이에요. 여기서 경고 문구, 지금 뜨네요. 그래서 신형 볼보 같은 경우는 카메라 기반으로도 이제 주위를 봐서 이렇게 주행보조 기능을 실행을 시켜주고 있긴 하지만 레이더도 같이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밀한, 세밀한 주행보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지금처럼 이렇게 직진 주행을 할 때보다 이제 후측방, 충돌보조라고 하죠. 요즘 많이 들어가잖아요. 후측방에서 끼어드는, 갑자기 쏜살같이 끼어드는 그런 차량들도 인식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안전의 대명사다운 면모를 이러한 포인트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제가 볼보 오너가 아니라서 못 찾은 거일 수도 있겠는데 이 전방에 11.2인치 디스플레이에서 연비를 좀 크게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못 찾았어요. 있을 것 같긴 한데 못 찾았습니다.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시선 기준으로는 클러스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죄송해요. 너무 이게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현재 트릭 컴퓨터상 이 둘째 거거든요. 둘째 거. 연비가 리터당 10.4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형 S90B5는 공인 연비가 복합 리터당 11.5km를 인증을 받았는데요. 제가 조금 달려서 그런 걸까요? 공인 연비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리터당 10.5km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대형급의 플래그십의 덩치도 크고 무거워서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48V 나름 친환경 파워트레인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연비는 살짝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짠! 이번에는 신형 S90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승차감 위주로 느껴보도록 해볼게요. 근데 이게 플래그십이라서 그런지 공간에서 주는 여유로움이 정말 장난이 아니라서 좀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럼 연속된 방지턱을 넘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지턱입니다. 한 번 더. 아니 이게 휠이 지금 20인치로 커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승차감이 안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를 했는데 이렇게 방지턱을 넘어가면 되게 부드러워. 플래그십은 다르다라는 거를 이러한 디테일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둔턱을 넘었을 때 편안하게 서스펜션이 충격들을 감쇄를 해주고 있고요. 방금은 또 이제 매놀 구간이라서 제가 타 있는 쪽만 덜컹했는데 이럴 때에도 에어서스가 없어요. 에어서스가 없지만 에어서스가 있는 차량을 탄 것처럼 아주 푹신푹신하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휠이 20인치고 타이어 편평비가 35거든요. 그럼 되게 좁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체에서 이제 탑승자라든지 운전자가 불쾌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충격들을 최대한 많이 흡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열도 사실 승차감이 좋아요. 플래그십이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S90은 1열보다 2열의 승차감이 조금 더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휠 베이스가 3060mm인데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냥 이거 타보면 다릅니다. 타보면 달라. 일단 넓은 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면은 장점이 승차감이 좋아집니다. 대신 뭐 코너링이라든지 뭐 핸들링 이런 것들은 분리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연속된 방지턱 구간이나 아니면 안 좋은 노면을 지속적으로 갔을 때 휠 베이스가 길어지면은 승차감이 진짜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은 지금 얘는 플래그십이고 상석에 제가 앉았잖아요. 그래서 뭐 1열 시트도 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선스크린도 조절을 할 수 있고 그런데 2열의 시트를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리클라이닝이 미지원이 된다는 건데요.
리클라이닝이 미지연이 돼서 그런지 레그레스트도 별도로 2열에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열은 움직일 수 있지만 2열은 움직이지 못해서 그게 살짝 아쉬워요. 만약에 S90의 2열 시트가 좀 조절이 가능하다면 사실 뭐 S클래스나 아니면 7 시리즈를 넘봐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고급스럽고 정숙하고 우아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진짜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아, 웬일이야. 자, 이렇게 신형 S90을 시승해 보았습니다. S90의 에어백은 총 6개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충돌 테스트는 IIHS에서 최고 등급인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리콜 소식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일단 볼보 차량들은 이렇게 엔진룸을 열게 되면은 보닛이 다른 차와 비교했을 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비를 했을 때에는 편안할 것 같지만 워셔액이라든지 자가 정비를 했을 때는 살짝은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볼보의 신형 S90 B5 어떠냐? 일단 디자인의 변화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급 수입차와 비교했을 때 이제는 밀리지 않는 모습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도 주행 중 사용성이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많이 오르긴 했지만 동급 수입차와 비교한다면 아직까지는 가격 진입 장벽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나름 가성비가 좋은 수입 플래그십 세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